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구재일 기자 첫 키워드는 엄마도 두 손 들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원하는 키워드는요. 네, 엄마도 두 손 들었어. 예, 이렇게 하는 걸 원했고요. 네, 지난주 어느 사업자의 뒤끝이라는 키워드로 제주 동물 테마파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 눈길을 끄는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동물 테마파크 사업 자금을 지원했던 모기업 대명 소노그룹이라는 곳이 자신들은 애초에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진출을 원하지 않았다라면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명 소노그룹의 박춘희 회장이라는 분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본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미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과의 협의 없이 변경 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거기다 모기업이 자금 지원 중단까지 선언하면 사실상 사업이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까지 정황을 종합해서 보자면 사실상 정상 추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위에 따르면요, 사업 초기부터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해 왔다면서 지난 1월부터 그룹이 지출한 자금 회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에 따르면은 이 자금이 모두 1,200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제주 동물 테마파크는 지난달로 직원들의 모든 퇴사 처리를 완료를 했고 현재 2명의 직원이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반대위가 전했는데요.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측 주민 3명에게 제기했던 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주 팡팡 뉴스에서 전해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위는 이 사업자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망각하고 지역 주민을 협박하는 행동이다라고 취하를 요청을 했는데 도지사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 그 선을일이 마을이장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과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2명이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향방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 이장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반목이 조금 봉합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애들 앞에서 왜 이래요인데요. 나쁜 어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아니네요. 애들 앞에서 왜 이래요. 네, 이렇게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고 크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교 무상교육 불과 3년 만에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이른바 어른들이 이 무상교육비 분담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인데요. 240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28억 8천만 원, 이걸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법정 전출금의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했고 이를 통해서 한 해마다 190억 원 정도의 전출금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출금도 자발적으로 인상을 해줬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가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재원 분담률은 상위 법령에 따른 타당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통 크게 합의하면 될 일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 자치기관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모쪼록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지금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 같은데요. 활짝 핀 유채꽃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어떠한 감정도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활짝 네. 핀 유채꽃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속으로 한번 출연을 하셨죠.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김두왕 할아버지. 네, 지난 월요일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4.3 사건 당시에 일반 재판에 회부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하는데 김 할아버지께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에 따뜻한 봄이었다.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4월이면 이제 이 성산읍 지역에서 만개한 유채꽃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야 웃을 수 있는 김 할아버지의 이 벅찬 감동을 세 번째 키워드로 담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 어르신을 만나고 왔었잖아요. 이 어르신의 얘기를 실제로 들으면 정말 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이 70년 이상 침묵하며 살아온 이 어르신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어떤 계기로 이 어르신이 옥살이를 하게 되셨을까요? 네, 그 김 할아버지가 20살이던 지난 1948년 11월에요. 영장 없이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 그리고 고문을 당한 후에 재판도 받지 않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이 돼서 1950년 2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사실 김 할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죄로 수감을 했는지 언제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조차 모른 채 사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폭도들을 지원해서 구속이 됐다라는 그런 날조된 근거로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냈는데요.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면서 해방 공간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뎌왔을 김 할아버지를 위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김조항 할아버지께서 남은 여생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감사합니다.